이 시간에는 이제 전 시간에 그 12시제의 큰 윤곽은 잡았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현재 시제부터 해요. 저 현재 시제는 과거 시제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를 이어서 할 테니까 같이 잘 보세요. 현재 시제는 어쩔 때 쓰냐면 첫 번째, 지금 현재 어떤 사실, 현재의 동작, 지금 현재의 어떤 상태를 뜻할 때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건데 이건 아주 형식적인 설명이에요. 현재 사실을 설명하는데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를 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번 부분은 아주 형식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뭐 외우거나 뭐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의미가 있어요. 현재의 습관을 나타낼 때도 현재 시제를 써야 되고, 불변의 진리라는 게 있거든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그런데 이 불변의 진리에는 이런 것도 포함해요.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것도. 아까 1번은 형식적인 설명이라고 그랬고 2번부터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 2번에 현재의 습관, 불변의 진리, 이걸 뜻할 때는 무조건 현재 시제를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시제일치의 예외예요. 시제일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의 예외로, 시제일치의 예외로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쓴다. 현재의 습관이나 불변의 진리는. 해서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요 두 번째는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현재 시제는 일단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근데 첫 번째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데 이건 어려운 부분은 절대로 아니고, 이제 세 번째. 원래는 내용이 미래예요. 미래인데 미래 시제인데 내용은 미래인데 미래를 현재가 대신했을 때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을 미래 대용이라고 불러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한 번 더. 내용은 미래예요. 그런데 쓰기로는 현재 시제로 쓴다. 그래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거로 외워버리면 다 끝나요. 수거로 외워버리면 처음에는 느낌이 안 오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아, 이게 내용이 미래구나, 이런 그 느낌이 올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수거니까 여러분들이 요 3번은 교재 보고 암기를 해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요 3번의 암기사항도 처음에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면 외우기 힘들어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두 번만 읽어보는 정도로 이해가 되면 좋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한두 번 읽어보고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여기 3번도 앞으로 반복이 많이 될 거거든요. 점점 눈에 들어오고 교재짐도 한 바퀴 돌리고 두 번째부터는, 그때부터는 쉽다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건 수거니까 이제 빼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래를 대신하는 거,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 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동사의 뜻에 오다, 가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이걸 한문어로 왕래, 오가는 거, 왕래하는 거, 그 다음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거 해서 왕래, 발착, 이렇게 해서 뜻을 그냥 한문어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진 동사를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해요. 그리고 책에 보면 시작하다, 끝나다, 시, 종, 그것도 한문어로 해서, 근데 그냥 왕래, 발착 동사 이렇게 하세요. 왕래, 발착 동사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쓰일 때. 잘 생각을 해봐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라는 건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일, 이런 게 미래 부사예요. 다음 주, 내년, 이런 게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거든요. 왕래, 발착 동사가 미래 부사와 함께 쓰인다. 그러면 이런 동사가 내일, 다음 주와 함께 쓰인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는 내일 올 것이다. 나는 다음 주에 출발할 것이다. 이런 거. 그러면 내일 일이고 다음 주 일이니까 당연히 미래일 거 아니에요? 왕래, 발착 동사가 미래 부사와 함께 쓰였을 때 내용은 당연히 미래예요. 이때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용은 미래지만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현재 시제 공부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 시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2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거 암기하는 거, 그게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고. 요 1번은 상대적으로 이런 것 이해만 해주면 돼. 자, 이제 두 번째. 이게 뭐냐면, 2번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지만 기초가 안 잡혀 있는 분들은 여기도 당연히 어려워요. 그리고 첫 진도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두 번째 진도 때는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자, 2번. 시간이나 조건의 뜻을 가진 부사절.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내용이 미래일 때 미래 대신에 현재로 써라 이 말이에요. 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말로 외워버리세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내용이 만약에 미래 완료였다. 그때도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를 쓴다 이거예요. 한 번 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일 때만이에요. 미래 대신에 현재,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로 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미래 대용이라는 제목에서 1번과 2번을 나란히 썼거든요. 그러면 조건은 다르지만 비슷해 보인다고요. 그런데 2번은 중요한데 1번은 별로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들어봐요. 왕래발착 동사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랑 쓰이면 내용은 미래거든요. 그때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 이거는 이제 새로 배웠으니까 그렇다 치고 만약에 현재를 안 쓰고 미래를 그냥 쓰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또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 그럼 이건 배웠어. 이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미래를 그냥 써버리면 미래 완료를 그냥 쓰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요. 1번부터 다시. 왕래발착 동사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쓰일 때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 까지는 배웠죠? 그럼 만약에 미래를 쓰면 어떻게 되냐? 미래를 써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정상이야.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니까 미래의 일일 거란 말이야. 내일 출발할 거다, 뭐 내일 도착할 거다. 그러니까 미래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대신에 이걸 써도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번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내용이 미래일 때 미래를 쓰면 틀려요. 아예. 반드시 이렇게 고쳐야 돼. 내용이 미래 완료일 때 미래 완료 쓰면 또 틀려요. 문장이. 반드시 현재 완료로 고쳐야 돼요. 요게 차이예요. 1번과 2번의 차이. 자, 그러면 2번은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추가로 적어 놓으세요. 단, 부사절 말고 시간이나 조건의 접속사처럼 보이긴 하지만 부사절 말고 명사절이거나 형용사절이다. 명사절이거나 형용사절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상대로 써요. 미래면 미래 그대로, 미래 완료면 미래 완료 그대로 써야 돼요. 부사절일 때만 미래나 미래 완료를 쓰면 틀리고 현재나 현재 완료를 고쳐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두고두고 해야 될 일이지만 결론은 이거네요.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에서는 정상대로 가고 부사절에서만 이게 적용이 돼야 되니까 결론은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부사절이냐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요 2번 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구분을 못해. 그러면 이건 알아봐야 여러분들이 문제는 못 풀어. 그래서 결론은 명사절이 뭐고 형용사절이 뭐고 부사절이 뭔지가 가닥이 딱 잡히잖아요. 뭐 지금 당장 잡히든 아니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여기를 집중해서 또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앞으로 나갈 때, 앞으로 나가서. 그때 이제 이해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그때 이해하면 돼요. 자, 해서 이제 현재 시제가 설명이 끝났거든요. 이제 과거 시제. 지금 현재 시제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추가로 이제 공부하면 되니까 이 정도로 해두고 이제 과거 시제예요. 첫 번째, 과거 시제는 어쩔 때 쓰냐면 과거의 사실, 과거의 동작, 과거의 경험을 뜻할 때는 과거 시제를 써.
근데 요 1번도 아주 형식적인 설명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쓰는데 현재 시제로 쓸 리도 없고 미래 시제로 쓸 리도 없지. 당연히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 시제로 쓰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1번은 그냥 뭐 평범한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2번부터가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요 2번을 보세요. 똑같은 과거긴 하지만 과거의 상태,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상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도 과거 시제를 쓰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 일어났었던 일의 어떤 상태, 옛날의 어떤 습관, 이걸 나타낼 때도 과거를 쓴다. 까지는 별것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 기억해둬요. 조동사에서 배울 걸 여기서 먼저 잠깐 설명해 두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들어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도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되고, 과거의 습관을 뜻할 때도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되는데,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 조동사 would, 조동사 used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조동사 used를 사용하기도 하고 단순 과거 시제를 쓰기도 하고. 다음,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도 조동사 would 또는 조동사 used 이걸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조동사들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동사랑 설명이 겹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조동사 used를 써서 이렇게 써도 되고, 조동사 안 쓰고 이 동사를 그냥 과거형으로 써도 되고,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도 would나 used라는 조동사를 써서 이렇게 써도 되고, 조동사를 안 쓰고 이 동사를 그냥 과거형으로 써도 되고, 그 다음 과거의 습관을 뜻할 때 would와 used는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하곤 했다. 자, 이렇게. 다음 세 번째, 과거 시제는 또 어쩔 때 쓰냐면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도 과거 시제를 써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조금 더 조심해요.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과거 시제에 써야 돼. 여기 현재 시제를 잠깐 다시 봐요. 현재 시제에서 현재의 습관을 뜻하거나 불변의 진리는 무조건 현재라 하면서 시제일치의 예외라는 말을 썼죠. 여기 역사적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사실이 나오면 몇 년도에 누가 뭐를 발견했고 몇 년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고 그런 게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이 나오면 이것도 시제일치의 예외. 시제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시제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제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지금 현재랑 나란히 비교를 해보라고 한 게 아까 현재 1번과 과거의 1번은 형식적인 설명이고 과거의 2번은 이것도 별건 아니지만 조동사를 사용할 때도 있다는 걸 추가로 설명해줬고 현재 2번과 과거의 세 번째는 똑같이 시제일치의 예외에 속하는 거니까 또 맞물려서 나중에 또 나올 얘기고 그리고 현재에서 마지막에 배운 게 미래 내용이라고 그랬죠. 과거에서도 바로 이런 걸 배운다고요. 내용은 과거 완료인데 과거 완료를 대신해서 과거 시제를 쓸 때가 있다. 이렇게. 여기요. 내용은 미래인데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쓸 때가 있다. 해서 미래 대용. 해서 쭉 배웠잖아요. 내용은 과거 완료인데 과거 완료 대신 과거 시제를 쓸 때가 있다. 해서 바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이면 이렇게 적용이 되냐. 그래서 조건을 알아야죠. 어떤 거냐면 시간의 전, 후 관계가 뜻 때문에 명백한 게 있어요. 시간의 전후 관계가 명백한 접속사. 그러면 당연히 종속 접속사거든요. 시간의 전후 관계가 뜻에 의해서 명백한 접속사. 그 접속사가 이끄는 절. 그러니까 당연히 종속절이에요. 그 절에서 내용이 과거 완료일 때 과거 완료 대신 과거 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뭐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냥 좀 편하게 접근하세요. 편하게. 한 번만 다시 들어요.
시간의 전후 관계가 명백한 접속사.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 after, before. 생각을 해봐요. after의 뜻은 뭐뭐 후에, before는 뭐뭐 전에. 요 단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고 어떤 일이 나중에 일어났는지가 분명하잖아. 뭐 후에, 뭐 전에 이렇게 나오니까. 또는 as soon as. as soon as는 세 단어가 합쳐져서 접속사거든요. 뭐뭐 하자마자. 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when, 뭐뭐 할 때. 이런 것들이 시간의 전후 관계가 뜻이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끄는 절, 종속절에서 내용이 과거 완료야. 그런데 과거 완료 대신에 과거 시제를 써도 된다 이 말이야. 어차피 접속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고 나중에 일어났는지는 뻔히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 완료 대용으로 과거 시를 쓴다. 그러면 여기 다시 보세요. 미래 완료 대신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쓴다. 해서 이제 배웠는데 현재 시제에서 미래 대용이 두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 그러면 여기도 생각을 해봐요. 과거 완료 대신에 과거 시제를 쓴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런 조건이 있을 때 과거 완료 대신 과거를 쓴다는 것까지는 배웠는데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냥 원래 시제대로 과거 완료를 쓰면 어쩔까? 과거 완료를 쓰면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아까 현재랑 비교해보면 왕래 발착 동사 같은 경우는 미래 써도 되고 현재 써도 되고 이 상황인지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쓰면 안 되고 현재 시를 써야 된다. 미래 시를 쓰면 틀린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2번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과거 완료 대용 같은 경우도 아까 이 왕래 발착 동사 관련해서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것처럼 여기서 따져볼 수가 있어요. 따져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이때 과거 완료 대신에 과거 시제를 쓴다까진 배웠고 과거 완료를 쓰면 맞냐 틀리냐를 따져주는데 과거 완료를 써도 맞아요. 그리고 과거 시제를 써도 맞고 마치 현재 시제에서 왕래 발착 동사처럼 미래를 쓰는 건 당연히 맞고 미래 대신에 현재 쓴다. 이것도 추가로 하는 것처럼 여기도요. 내용이 과거 완료니까 과거 완료를 써도 맞아. 근데 과거 완료 대신에 과거를 써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 시제는 이렇게 끝났는데 요 네 번째 있죠. 과거 완료 대용. 이것도 크게 비중은 둘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왜 이거에 먼저 일어났는데 과거 시제를 썼을까? 문장이 궁금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것 때문에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를 나란히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시제일치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2장의 뒷부분에 시제일치라는 게 있는데 그걸 지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시제일치라는 말. 그리고 시제일치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바로 여기요. 좀 전에 현재 시제에서 요 2번 같은 경우를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상태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은 문제는 못 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약간만 내용을 보완을 해줄 테니까 그걸 잘 해보고 그리고 안 배운 부분이 있으면 이제 나중에 해당되는 부분 가서 배우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제, 과거 시제는 끝났는데 시제일치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설명을 칠판으로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 교재에는 어디에 있냐면 교재에는 그 여러 단원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 20단원에 화법에서도 나오고요. 20단원의 화법에서도 나오고 시제랑 관련된 부분이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 그 부분을 지금 먼저 설명을 잠깐 듣고 나중에 나올 때는 이제 그냥 넘어가기로 해요. 시제일치라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시제일치라는 건 그 용어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시제일치라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복문이라는 문장에만 있어요. 이제 곧 그 기초편 수업을 할 건데 이제 그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면 돼요. 복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문장과 문장이 합쳐지는데 문장과 문장이 종속 접속사로 연결이 되면 이런 걸 복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자, 여기서 명칭을 보세요.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이 뒤요. 종속 접속사부터 끝까지 여기까지가 종속절이에요.
그 다음 앞에 있는 이 문장, 이 절, 이걸 바로 주절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종속접속사로 절과 절이 연결이 되면 이런 문장을 복문이라고 하고, 복문에는 반드시 이렇게 있어요. 종속절과 주절이. 그러면 시제일치라는 게 뭐냐? 명칭에서 보면 시제를 일치시켜라 이런 말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절이 현재면 여기도 현재를 쓰고 과거면 과거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시제일치에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종속절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주절의 시제가 종속절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해요. 첫 번째, 주절의 시제가 현재거나 현재 완료거나 미래 시제일 때, 그때 종속절에는 뭘 써야 된다. 이게 바로 시제일치의 이론이에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해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나 현재 완료나 미래일 때는 종속절의 시제는 내용만 맞으면 뭐든지 다 돼. 12시제 모두 가능해요. 대신 내용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이 되는 게 없어. 아무거나 다 돼. 내용만 맞으면. 자, 두 번째. 이게 끝이거든요. 시제일치는 이렇게 이론 딱 두 가지예요. 그 중에 두 번째가 중요해. 주절의 시제가 과거다. 그럴 때 종속절의 시제는 제한이 돼요. 과거를 쓰거나 과거 완료밖에 못 써요. 아까는 12시제 다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제한이 된다고. 한 번만 다시. 주절의 시제가 과거다. 그럴 때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주절의 시제가 과거예요. 그런데 종속절에 만약에 조동사가 왔다. will, shall, can, may. 그 조동사가 왔으면 조동사도 과거형으로 고쳐야 돼. 그래서 추가로 적어놔요. 조동사의 과거형. 과거형 조동사. 자, 이게 바로 시제일치예요. 그래서 시제일치는 이렇게 이론 두 가지예요. 근데 시제일치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제일치를 이제 배웠죠? 시제일치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책에서 다시 한번 짚어줄 테니까 시제일치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끝내기로 해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또 나왔을 때 이걸 다시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은 보기 편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또 지루할 수도 있고 하니까 겹치는 부분은 가급적 좀 뺄 테니까, 쉬운데 겹치는 부분은 좀 뺄 테니까, 중요하면서 겹치는 건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거는 이제 다음에는 가급적 설명 안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을 내세요. 시제일치에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 종속절의 내용, 주절의 시제랑 상관없이 종속절의 내용이 종속절을 해석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현재의 습관을 뜻하거나 불변의 진리가 나왔다. 종속절의 내용. 그때는 주절의 시제가 현재건 과거건 뭐든 상관없이 주절의 시제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종속절의 내용이 현재의 습관이나 불변의 진리일 때는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쓴다. 그래서 시제일치의 예외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주절이 과거라 하더라도 여기다 현재 시를 쓴다고. 이렇게 안 쓰고. 주절이 과거라 하더라도 여기에 불변의 진리가 왔어. 그럼 그냥 현재 시를 쓴다고. 그러면 맞는 문장이에요. 두 번째, 주절의 내용 상관없이, 시제 상관없이 종속절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었다. 역사적 사실이었을 때는 주절, 시제 상관없이 무조건 과거 시제를 쓴다. 이게 방금 전에 배웠던 시제일치의 예외.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이제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다 보면 이해가 될 테니까 나중에 한 번 설명을 더 할 거예요. 종속절에 가정법이 오거나 비교구문이 왔을 때는 시제일치를 적용을 안 시켜요. 그래서 가정법이나 비교구문에서는 그냥 이대로 적어 놓으세요. 원래 시제 그대로. 다만 지금은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고 나중에 화법이라든가 그럴 때 이제 그때 추가 설명해주면 그때 가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요 1번과 2번이에요. 시제일치의 예외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까 배웠던 게 이제 짐작이 이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 교재 뒷부분 잠깐 넘겨보세요.
교재 뒷부분에 어디 있냐면 89페이지 보면 9장의 일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일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제일치예요. 그래서 92페이지 보세요. 92페이지 보면 시제일치라고 나와 있죠. 그거 보고 칠판 설명 똑같이 거기 적혀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문을 쭉 보면 하나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하고 나중에 이 시제일치 부분, 일치 부분에서 나오는 시제일치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고요. 여기서 설명을 다 해준 거니까. 자, 그래서 하면 되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현재 시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거.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이거랑 관련된 좀 기본 이론을 설명을 좀 더 들으세요. 절의 종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관한 설명도 잠깐 해줄 테니까 잘 적어놓고 나올 때마다 연습을 하세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 두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 두 단어만 시험에 나오냐? 그건 아니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after라든가 뭐 before라든가 till이라든가 as soon as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시제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잖아요. 특히 이 미래 대용과 관련해서 요게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쉬운 시험 문제. 왜냐면 after가 뜻이 뭐뭐 후에, before는 뭐뭐 전에, till은 뜻이 뭐뭐까지,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되고 뭐뭐 하자마자 바로 이 네 개는 접속사로 쓰였을 때 이 네 접속사가 이끄는 절,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종속절이에요. 이 절은 무조건 부사절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무조건 시간을 뜻하는. 그래서 애프터가 이끄는 절에는 절대로 미래나 미래 완료가 아예 올 수가 없어. 무조건 현재나 현재 완료예요. 내용이 미래여야 될 경우에 현재나 현재 완료로 쓰는 거예요. 이것들은 무조건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것에 비하면 when과 if는 이것보다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 정리를 해놔요. 접속사 when은 명사절 접속사도 되고요. 형용사절 접속사도 되고 부사절 접속사도 돼요. 그러니까 단어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다음 if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로도 쓰이고 부사절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if가 이끄는 절이 부사절이고 그러면 조건의 부사절이겠죠. when이 이끄는 절이 부사절이다. 그러면 시간의 부사절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when과 if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부사절일 때만 이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사절일 때만. 그러면 만약에 if 같으면 명사절이거나 when 같으면 명사절, 형용사절일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원래대로 쓰라 이 말이에요. 미래면 미래 그대로, 미래 완료면 미래 완료 그대로. 그러니까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구별을 못하면 요 2번을 자신 있게 적용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론을 적어줄 테니까 써놓으세요. 접속사 when이 명사절을 이끌 때 그때 when은 의문사예요. 의문부사. 좀 명칭이 생소해도 이렇게 자꾸 해서 외우세요. 접속사 when이 형용사절을 이끌 때는 명칭이 관계부사예요. 접속사 when이 관계부사일 때는 뜻이 없어요. 접속사 when이 의문부사일 때는 뜻이 언제라는 뜻이에요. 언제 어디서 왜 할 때 언제 물어볼 때 쓰는 의문사 when 그게 언제. 그리고 접속사 when이 부사절일 때는 명칭은 없고요. 그냥 부사절 접속사고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할 때. 그러면 무슨 절이냐에 따라서 when은 뜻이 변하죠. 그러면 뜻으로 그럼 구분을 하는 거냐? 그건 안 되고 뜻으로 구별하면 안 되고 더 근본적으로 구별해야 돼.
그리고 나서 뜻으로 보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인 건 어떻게 구별하냐? 그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잠깐 놔두고 다음 if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다 이랬잖아요. 명사절, 부사절. 명사절일 때는 뜻이 이거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부사절일 때는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만 먼저 외워요.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그러면 문법적으로 접근이 잘 안 돼. 그러면 뜻으로라도 일단 해보면 되는데 뜻으로 접근하는 건 나중 일이고 일단은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절일 때와 부사절일 때 뜻 다르고 뜻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정확한 구별을 어떻게 하냐. 형태가 똑같은데 when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이렇게 절,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또 하나의 절. 똑같은 형태인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또 이거 다 되면 구별을 어떻게 하냐. 뜻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르면 뜻으로라도 해보는데 뜻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when이 이끄는 절이 명사절이라면 if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이라면 when이 이끄는 절과 if 절은 문장에서 이렇게 써야 돼.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이 5개가 바로 명사로서의 역할이에요. 문장에서 이 역할을 하면 명사절이구나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역할을 안 해. 그러면 if절은 역할이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건가 아닌가를 따져봐서 해당되면 명사절, 해당 안 되면 부사절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when은 셋 중에 하나니까 명사절이 아니다라 하더라도 다시 형용사절이냐 부사절이냐 또 따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봐요. 부사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사절 첫 번째 나중에 기초영어 수업을 하게 되고 기초영어 그 영어 입문 그걸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첫 시간에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런 거. 명사의 역할은 5개 중에 하나다. 이런 거. 부사의 특징은 바로 이거. 부사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문장 성립이 돼요. 부사절은 없애버려도 주절만 가지고 문장 성립이 돼. 생략해도 문장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번갈아 적용을 해보면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가 점점 구별이 된다고요. 자 다음 when이 이끄는 절은 역할이 하나 또 있으니까 여기 형용사절. when이 이끄는 절이 형용사절이다. 그럼 역할이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불러. when이 이끄는 절이 형용사절일 때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런데 when이 이끄는 절이 부사절일 때는 명사절과의 차이점은 요 1번이지만 부사절과 형용사절의 차이점은 뭘 수식하냐가 차이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라면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 부사라면 명사 말고 다른 거 수식하니까 부사절의 특징. 명사는 수식 못한다. 바로 이 부사절의 특징 두 가지 걸 가지고 명사절로 쓰였냐 부사절의 역할이냐 형용사절로 쓰였냐 부사절의 역할이냐 이런 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요게 기본이 바탕이 돼서 이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하나씩 알아가고 나중에 의문부사 배우고 관계부사 배우고 해서 쭉 하면 그 다음부터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실제로 나오면 정말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명사절과 이제 그 부분 추가로 설명해서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 설명은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기 주요 예문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너무 진도가 늦어지고 또 아는 분들 같은 경우 혼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문에 지금 중요한 문장이 많이 있는데 해설에 다 정리를 해놓고 했으니까 이론을 먼저 여러분들이 빨리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 예문을 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 해석 연습을 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실력이 하나씩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좀 귀찮더라도 예문을 보면서 공부들 하고 그 다른 공무원책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그 다른 공무원책 보면 알겠지만 영어 문장을 써놓은 다음에 대부분 바로 밑에다가 해석을 써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는 편해 보이거든. 그런데 그게 오히려 공부가 안 돼.
왜냐면 해석을 잘 못했는데 밑에 보니까 해석이 적혀 있거든. 그래서 아, 이 문장의 뜻은 이건가 보다. 그러니까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했지만 머릿속에는 오래 남지가 않아. 근데 지금 우리 책은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단 해석을 했으면 해석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맞았으면 내가 아는 거고, 만약에 해석이 틀렸어. 그러면 문장 앞에다 표시를 해뒀다가 그 문장들을 나중에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 아는 건 안 해도 되고 모르는 건 추가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요 예문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해나가면 오히려 해석이 밑에 적혀있는 책보다는 처음엔 귀찮더라도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 의도로 해설을 뒤로 따로 뽑아놨으니까 그건 좀 잘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예문 중에는 그 속담이라든가 격언 같은 거 중요한 표현들을 일부러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표현들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문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 중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예문 한 문장만 볼 거예요.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예문에 밑에서 5번째 줄. The day will come 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The day will come. 그러면 연필로 좀 표시를 해보세요. when부터 끝까지를 괄호를 쳐봐요. 대신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바로 넘어가요. 설명 한 번만 듣고. 대신 진도 한 바퀴 다 돌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when부터 끝까지를 괄호를 쳐봐요. 그러면 그걸 이제 무시를 해봐요. 이게 부사절인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문장의 주어는 the day, 동사는 will come. 근데 come은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그날이 올 것이다. 문장 성립이 완전히 끝났어. 그래서 when이 이끄는 절은 절대로 명사절은 아니에요. 보세요. 명사절은 일단은 아니야. 명사절이려면 문장의 5개 중에 하나로 쓰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용사절 아니면 부사절인데 형용사절이려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명사를 수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문을 보니까 when 바로 앞에는 명사가 없고 come이란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문장은 부사절이구나. when이 이끄는 절이. 생략을 해도 문장이 성립이 되고 앞에 수식할 명사가 없으니까 부사절이구나. 근데 부사절인데 will come이라는 미래 시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틀린 게 아니고요. 이건 정확하게 맞아요. 다시 말해서 부사절이 아니고 형용사절이에요. 여기 when이 이거예요. 관계부사. 그러면 수식할 명사도 없는데 왜 그러면 형용사절이냐? 이 문장이 약간 예외적인 문장이에요. 수식할 명사가 없는 게 아니고 수식할 명사가 떨어져 있어 지금. 맨 앞에 the day 밑줄 쳐봐요. 요게 선행사예요. the day가. 그래서 원래는 방금 그 괄호 쳐놨던 when이 이끄는 절 있죠. 그게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the day 바로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쓰고 나면 주어는 the day고 동사는 will come인데 주어랑 동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장을 보기가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도 너무 길어져서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계대명사절만 쏙 뽑아서 뒤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의 좀 특수한 구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해둬야 돼요. 결론은 여기 when은 이거예요. 형용사절 접속사로 관계부사. 그래서 뜻이 없어요. 그리고 명사를 수식하는데 뭐 수식하냐? 맨 앞에 있는 the day 수식하는 거예요. the day. 마지막 두 단어 밑줄 쳐봐요. come true. 이게 우리 이제 1장에서 이형식 동사 할 때 배운 거예요. 실현되다. 자, 이제 해석이요. when은 뜻이 없어요. 괄호친 데를 먼저 해석할 거예요. 꿈이 실현될 그날이 올 것이다. 정확하게 the day 수식하는 게 맞아요. 꿈이 실현될 바로 그날이 올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주요 예문 바로 위에 보면 그 박스 쳐지고 3번에 미래대용어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수거들이 쭉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미래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수거니까 미래라는 걸 일단은 의식을 안 하고 계속 좀 반복해서 암기를 한다 해서 이 부분은 암기사항이에요. 그리고 문법 단원 나가다가 뭐는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문법 이론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어휘랑 관련되는 거예요.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3번에도 암기하라고 하는 게 이게 수거지 이게 문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하라고 그랬을 때 문법에 암기할 게 많구나 이게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들이 단어 수거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단어 수거를 이 문법 단원에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리 잘 해두고 꼭 암기들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행형하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미래 시제하고 그 다음에 완료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 이렇게 차례대로 하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